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유자, 비가림 시설, 그리고 나무 특약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에 앞서 이 유자, 비가림 시설, 나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기가 어려워 특강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강은 다음 시간 보험금 산정, 이제 그 강의가 끝난 이후에 총괄 문제로 한 번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우리 그 멤버십 특강을 듣는 회원분들께서는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로 넘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유자 수확량부터 나와 있습니다. 유자는 특이점을 먼저 써드리자면은 수확 개시 전 조사만 시행한다.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조사만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수확 개시 전 조사만 시행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내용 보시자면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시행하는 품목이 유자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 심사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가 맞았어요. 그러면은 나무수 조사를 파악하고요. 이 나무수를 파악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면은 그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는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있는 착화된 전체 과실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중조사를 한다. 농지에서 품종별로 이제 착화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을 추출하여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와 무게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착화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착화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착화 피해 구성 조사는 착화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만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품종별로 3개 이상,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을 몇 개 이상,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과실을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착화 피해 구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착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면은 유자의 수확 개시 전 조사는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 조사만 시행한다는 내용 외에는 이 별다른 특이한 내용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교재를 여러 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 이 3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게 비가림 시설이 있죠. 이 아래 그림 먼저 보시면은 그림 2-13번 이 대추의 비가림 시설인데요. 이렇게 비를 가려주는 시설을 비가림 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가림 시설은 참대포 3가지 품목에 해당. 자, 볼게요. 본항의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는 참다래, 포도, 대추 품목에만 해당을 하고요. 다음에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먼저 조사의 기준은 이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 시설의 구조체, 요런 뼈대, 요런 거를 구조체라고 하겠죠. 이 구조체와 피복제, 이 씨운, 이 비닐을 피복제라고 하겠죠. 피복자의 제조달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제조달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시 짓는 비용을 기준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신가 보상이란 얘기죠. 신가 보상. 새로 짓는 비용을 기준 금액으로, 그러니까 새 것의 비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출하는 게 이 비가림 시설이고요. 평가하는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보험의 목적물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 방법 보시면은 이 피복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의 면적, 피복제가 만약에 뜯겼어요. 찢어졌으면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면적을 조사하는 게 이 피복제 조사 방법이고요.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교체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는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교체 비용을 산정하는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수해야 되는 면적을 확인 후에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비가림 시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고사나무 조사를 하는데요. 어떤 지금 품목에 해당하냐 하면은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참다래, 살구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이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밤, 호두, 오미자, 대추 과수 품목에서 배운 것 중에 밤, 호두, 오미자, 대추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나무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고사나무 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참다래, 살구 이 품목에만 해당하며 아래에 나와 있는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데요. 가나다라 나와 있죠? 하나씩 읽어볼게요. 먼저 나무 손해보장은 무조건 특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나무 손해보장의 특약에 가입한 게 맞는지,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를 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에서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조사하냐? 조사 시기는 언제 하냐 보면은 고사나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는데요. 보통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이 조사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무 수 몇 개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품목에 대해서 품종별 그리고 수량별로 실제 결과 주수, 수확 완료 전에 죽은 고사 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냐 보면은 수확 완료 전에 고사 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뭐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이런 것 등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것으로 확인된 주수가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에서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게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나무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이 품목에 대해서 품종별, 수령별로 이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 수확이 완료되기 전에 고사한 주수가 몇 주인지, 수확이 완료된 후에 고사한 주수가 몇 주인지, 그리고 미보상 고사 주수가 몇 주인지를 조사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각각의 고사 주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가 뭐냐 하면은 아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미보상 고사 주수가 뭐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 주수이고요. 그리고 아래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랑 전화했는데 수확이 끝나고 고사된 나무가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굳이 그 농지에 가서 나무 조사를 또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인력 낭비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다래는 별도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랑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됐죠?
3달에는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부상 주수를 조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조사 시 동시적으로 이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 비율 적용표, 별표 위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뭐 좀 특이한 내용 같은 거 암기하면서 이제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강의는 어려운 게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과소품목의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